네. 자, 12쪽 방정식에서의 활용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을 겁니다. 그것 좀 같이 보고 부등식 활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 기억나냐? 접선에서 그 파트? 뭐 했지 우리 원래? 뭐 잡고? 접점을 뭘로 잡고? T, FT로 잡고 뭐 했어? 접점까지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서 T에 관한 방정식 만들었어. 맞아? 그 T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뭐가 된다? 접선의 개수가 된다고 했었다.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지? 됐어? 그래서 일단 대수적 풀이를 먼저 해보자. 자,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수적 풀이를 먼저 할게. 자, 가장 일반적이면서 뭐 모든 답지에 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그냥 접점을 잡는 거야. T, T 세제곱. 됐죠? 그런 다음에 뭐 해줘? 요놈과 누구 사이의 기울기 1, K 사이의 기울기를 적어보면 T-1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K 됐니? 얘가 뭐랑 같다고? 접선의 기울기 3t제곱이랑 같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을까? 기억나니 얘들아? 자, 그러면 나는 분모를 곱하고 다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식이 어떻게 돼요?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은 마이너스 k라는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된다고. 여기에서 뭐가? 실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됐냐? 자, 그럼 접선이 몇 개길 바란다고? 3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거라고? 실근이 3개였으면 좋겠다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뭘로 가? 교점이 3개로 가는 거야.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3개면 교점이 3개란 뜻인 거잖아. 됐죠? 자, 그럼 좌변의 그래프 어떻게 되죠? 0 중근 2분의 3 한근. 자, 좌변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 0 2분의 3 됐냐? 그럼 극소 x좌표 얼마? 은빈 1 2대1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런 다음 1을 넣으면 얼만데 좌변에? 마이너스 1. 얘들아, 내가 마이너스 k라는 놈을 그어서 교점이 3개여야 돼.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 쫙. 교점 3개. 됐냐? 그러려면 마이너스 k가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위로 지나가고 0보다는 아래로 지나간다. 그럼 k의 범위는 0과 1 사이. 끝. 일부러 최대한 좁게 썼어요. 됐니? 이게 답이야. 자, 근데 해석학적은 좀 그런 그래프 풀이로 한 번만 가볼게. 자, 참고로 필요하시면 개념 노트에 쓰세요. 알겠죠?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 자, 지금 나한테 주어진 3차 함수가 얘들아 y는 x 세제곱이다. 그럼 요 그래프는 뭐 다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0에서 3중근 갖는 요런 그래프였을 거야. 됐니? 얘들아, 변곡점 몇 콤마 몇이냐 이 그래프? 변곡점 몇 콤마 몇이야? 요 점이 변곡점이 된다. 0,0 됐어?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려. 변곡 접선이라고 쓸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각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다시.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일까? 어떻게 두 개야? 다시. 몇 개? 세 개.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라고? 세 개야, 세 개. 어떻게 세 개야? 이렇게 볼록한 부분에 하나. 요놈 입장에서 볼록한 게 여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도 하나 그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래프가 끝이 안 보여서 그렇지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이쪽도 그을 수는 있다고. 분명히 한 번.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얘들아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 그건 어디도 마찬가지,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도 마찬가지야.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됐니? 자, 근데 이 변곡 접선과 오목한 부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점들은 얘들아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쪽엔 아예 못 그어 이제. 맞아? 그렇잖아. 니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쪽에 있으면 접선 하나도 못 긋잖아. 오목한 부분은 못 그어. 볼록한 부분밖에 못 긋는다고. 그럼 몇 개? 하나? 하나야 두 개야? 하나야 하나. 하나밖에 못 그어 이쪽으로. 됐어? 그래서 한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오목한 부분과 변곡 접선 사이에서는 한 개밖에 못 그어. 됐니? 야,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어디일까? 어디? 어디 접선 위의 점? 변곡 접선. 이 위의 점은 2개를 그을 수 있어. 어떤 거? 자기 자신 하나 일단.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하나. 얘도 마찬가지 2개를 그을 수 있어. 이 위의 점. 뭐는 빼고 변곡점은 빼고. 됐니? 이 점은 단 하나밖에 못 그어요. 자기 자신. 됐어요? 괜찮을까? 자, 마지막으로 그럼 변곡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 그래프 위의 점들에서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까? 이 점에서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접선으로 하는 놈 또는 이 볼록한 부분의 연결. 그래서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 됐나요? 요 아이디어를 좀 써먹을 수 있어요. 문제 푸시는데. 자, 1, 어디에서? 1,K에서 총 3개의 점을 그어달라고 했다 얘들아. 그치? 1,K 대충 어디니? 1,K 어디야? 얘가 0이니까 한 1은 한 요 정도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됐니? 1,K라는 건 이 파란색 직선 위의 점이 되는 거야. 1,K. 됐어? 그럼 3개의 점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은 요 핑크색 영역을 지나가는 여기 어딘가일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가 1,1이거든요. K라는 놈이 0보단 위, 1보단 아래에 있어야 돼요. 끝. 식을 안 쓸 수 있다. 이걸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무슨 말인가?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아래 26번 문제도 한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네, 가보자. 자, 우선은 뭐 상황 파악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아마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실 것 같아요. 마3이라는 한 근 같고 0이라는 중근 갖는 이런 그래프. 됐나? 야, 마4, A라는 거는 뭐 한 요 정도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의 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라고 얘들아? 접선을 쫙 그었을 때, 아이고 미안해. 요 점을 T, FT라고 하는 거라고. 그쵸? 맞아? 원리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그럼 어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FT 빼기 A겠죠? 그게 뭐랑 같다?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
이런 식을 세워서 방정식으로 푸는 거라고 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똑같이 식 한번 적어보면 t 더하기 4분의 ft라는 거는 대입한 거니까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a는 미분 3t 제곱 플러스 6t. 여기까지 오케이? 얘들아, 잊지 말아야 할 게 요게 기울기다. 맞아?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요 방정식 이제 분모 곱해서 다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2t 세제곱 조금 귀찮네요. 12에 6, 18 넘어오면 15t 제곱. 자, 24t 는 마이너스 a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래서 몇 개를 그어야 된다고 얘들아, 몇 개? 3개를 그어야 된대. 일단 가족관 3개를 긋는다. 교점이 3개대로 푸는 거 맞아. 됐지? 그래서 이거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식이? 아니면 이 상태로 인수분해 되니? 되냐? 안 해봤어? 미분하자. 6t제곱 30t 24 6으로 묶으면 5랑 4. 그래서 t 더하기 1, t 더하기 4. 인수분해 되죠, 미분하면? 자, 그러면 좌변에 있는 놈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됐죠? 마일 넣으면 얼마? 여기다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26이니까 마이너스 11? 됐니? 그 다음에 마사 넣으면 우와, 너무 하기 싫은데? 마사 넣으면 어떻게 돼? 얼마 나와? 다시 36? 36? 16? 오케이. 믿는다? 맞아야 된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맞겠지 뭐. 됐어? 그래서 맞겠지? 맞는 거지? 믿어볼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요 사이에 있어야만 3개의 교점이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1보단 크고 16보단 작다 부등식 만들어서 마이너스 곱하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주나 봐요. 그러면 일단 믿어볼게. 괜찮아? 맞아 이거? 몰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문제는 나조건이거든 얘들아.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대 얘들아? 음수가 돼야 된대. 근데 생각을 해보자. 음수 3개 아니면 양수 2개의 음수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기울기가 누군데? 얘야. 맞지? 이게 음수가 나올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그러기 위해서는 t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이 t가 요 t랑 같아. 이게 t의 값들이잖아. t1, t2, t3. 교점의 x좌표들. 됐냐? 그럼 어때? t 3개가 모두 다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니? 불가능하잖아. 한 놈은 무조건 마일보다 커야 되는데. 이해 가요? 그래서 t1, t2, t3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은 한 놈이어야 돼. 한 개만 저거를 만족해야 돼. 기울기가 음수되는 상황. 그럼 나머지 둘은 어때야 돼? 나머지 2개는 마이보다 작다 또는 0보다 커야 돼. 등호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럼 기울기 0 되는 거야. 그럼 곱하면 0 돼버리잖아. 곱해서 음수라며. 뭔 말인지 이해가? 기울기가 음수될 조건은 t의 값이 요 사이여야 돼. 그건 하나만 가능하고 나머지 둘은 이거의 반대 부등식을 만족해야 된다. 됐니? 그럼 저 그림에서 얘들아 어때야 돼? 어떤 상황이 돼야 돼? 얘가 확실하게 마이보다 작지 않아?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건 무조건 마이보다 작지 않니? 됐죠?
얘는 무조건 뭐보다 커? 마일보단 크지, 그치? 근데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값과 0이라는 기준선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는. 됐어? 0 어딨니? 마이너스 2는 어딨고? 다시 그려볼게. 잘 봐. 요게 마4였고 요게 마1이었어. 맞지? 마2는 어딨어? 마2. 가운데보다 오른쪽 왼쪽? 살짝 오른쪽. 가운데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됐죠? 0은 어딨어? 얘랑 높이 찾아야 돼. 높이 비교하셔야 돼. 마이 넣자. 자, 마이 넣으면 얼마? 왜 아무도 안 해? 마이 넣으면 얼마? 이렇게 돼. 됐어? 마이너스 4 나와. 됐니? 0 넣으면 얼만데? 0이죠. 0은 요 정도에 있겠다. 됐나요? 그럼 다시 T1은 무조건 마4보다 작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것 중 하나야. 그러면 뭐 해야 돼? T3도 얘를 만족해야 되고 T2가 위에 있는 걸 만족해야 돼. 됐니?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럼 불가능이냐? 아니다. 반대로 해야겠다. T3가 만족해야겠네요. 요렇게 돼줘야겠다. 그래야 T3가 마이랑 0 사이의 값이 되겠죠. 됐지? T2는 마이보다 작은 값이 될 거야. T1도 마이보다 작은 값이 되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어. 수식으로 풀면. 벌써 눈이 풀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애들이? 됐나요? 그래서 누가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누구보다 커야 돼? 마4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바뀌어. 마16이 아니라. 괜찮냐? 그리고 뭐보다는 0보단 작다로 바뀌어야 돼. 마4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이 경계값들의 높이랑 관련이 있다고. 나 조건 때문에. 됐어?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돼줘야 돼서 정수 A의 최대값은 3이며 답은 2번이 된다. 9. 어렵죠? 식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이거 빨리 좀 적어 놓을래요? 나 지우고 그래프로 한번 풀 거야. 네. 자, 한번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살려도 되니까 봅시다. 야, 내가 이놈을 그리는데 어려움은 없지 얘들아. 뭐 아래쪽에 한번 그려놓긴 했지만 일단 다시 그려보자. 마이너스 2, 0.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변곡점의 x좌표 얼마? 마1. 맞냐? 그럼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려야 된다.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그냥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식이? y는? 미분에서 마일 넣어봐. 알겠죠? 미분에서 마일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x. 자, 요게 마일 콤마 얼마? 마일 집어넣으면 저 점은 2. 그래서 마일 넣으면 2 나와야 돼. 빼기 1이야. 일단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야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내가 마4 콤마 A라는 건 어디야? 마4 콤마 A는 아까 전에 요게 마3이었으니까 요 좌표. 마4는 그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거야. 마4 콤마 A는 요 라인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러면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지 않냐? 언젠가는 만나겠지. 됐어? 그 마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64에 16 맞냐? 맞는 것 같다. 내가 믿었어. 잘했지. 자, 그럼 세 개의 접선을 그으려면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이 영역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 위에 있으면 두 개밖에 못 끊는다고. 이 함수 위면.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어? A가 마16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됐니? 그 다음에 또 뭐? 얘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얘랑도 한번 만나지 않겠냐? 그거 뭔데? 여기다 마4 집어넣은 거잖아. 좌표. 마4 집어넣으면 얼마야? 11 나온다고. 여기가 마4, 11 되는 거야.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어디에 4,A라는 놈은 일단은 A가 마16보다는 커야 되고 저 위에 있는 11보다는 작아야만 3개의 점이 3개를 그을 수 있다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지? 됐니? 야, 근데 만약에 좀 높게 있다고 쳐보자, 여기에. 그럼 내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쪽 왼쪽 아래 무조건 한 번 그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 음수, 양수 곱하면 뭐야? 음수가 되겠다.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거야, 지금 우리. 됐나요? 그럼 누구보다 높아지면 안 돼. 이 높이보다 높아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보다 점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어때? 기울기가 다 음수, 음수,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됐어? 마찬가지로 뭐보다? 얘보다 아래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극값보다 아래면 양수, 양수, 양수가 되는 거야. 접선 기울기.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돼. 극값과 극값 사이에. A가. 됐냐? 극값을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곱의 부호가 바뀌게 된다고. 됐어? 끝났네? 극값만 찾으면 되네요. 얼마? 0 집어넣으면 0. 자, 마이 집어넣으면 얼마? 4. 그래서 그 사이에 A가 있어야 되니까 A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끝.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됐니? 자, 옆에 2번만 풀어볼게요,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좋아하는 표현이라서. 네,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박스에 있는 조건을 얘들아 이렇게 해석하면 어려워져. 그냥 액면가대로 해석을 한 거거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이거는 우리 A, F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쵸? 이해가요? 거기에다가 얘를 대입했어. 그랬더니 A는 6으로 유일하대.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다.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해야 돼. T, 마일에서 접선을 그어. 누구한테? fx한테. fx 밖의 점에서. 됐나요? 근데 그 접선은 뭘로? a가 6일 때니까 6, fa에서의 접선으로 접선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즉 fx의 그래프가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 내가 t,-1이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어. 접선을 그을 거야. 근데 몇 개밖에 못 끊는다고? 유일. 한 개의 접선밖에 못 그린다는 뜻이야. 한 개. 이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한 개밖에 못 그린다. 괜찮을까? 됐니? 그러면 한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변곡점에서의 접선을 그려주시고요. 한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은 어디야?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야. 그치? 또는 변곡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이해가? 그럼 잘 생각해 봐봐. 내가 t,-1이라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뭐라고? 요거 하나밖에 없지. 잘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그럼 t, 뭐였어? 마일이죠? 높이가 일정한 거야, 높이가. 알겠지? 그래서 마일이라는 높이를 딱 잡았을 때, 오케이? t, 마일이 여기에 있는데, 야, 어차피 여기에서도 접선 하나밖에 못 끊는 거 맞지 않냐? 이해 가요? 근데 그때마다, 잘 봐. 접선이, 모양이 달라지지 않냐, 이래버리면? 됐나요? 그러면 6,F6을 꼭 지나야 되거든, 매번? 근데 그 접점이 매번 바뀌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문제 위배돼. 됐어? 이 이야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1이 뭐여야 돼? 극값이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1이 정확하게 극값이어야만 내가 t,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여기에 있어. 됐니? 접선 그어봐. 이렇게밖에 못 그어. t, 마이너스 1이 살짝 왼쪽으로 가도 접선 그어봐. 이렇게밖에 못 끊는다고. 다 똑같은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진다고. 그 점이 바로 몇 콤마 몇이라고? 6,F6인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됐어? 그래서 t, 마이너스 1은 이 위를 움직이고 있으며 문제 박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랑 k라는 그 값이 바로 요 놈의 x좌표고 요 경계값의 x좌표들이었던 거지.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으면 그 네모 박스는 다 성립하게 됩니다. 네. 마이너스 2랑 k 사이에 갚는 t에 대해서 t, 마일에서 이 사이 왔다 갔다 해도 항상 접선은 동일하며 그 접선이 바로 6,F6이다. a가 6일 때. 네. 그래서 그러면 끝났죠? 뭐 해주면 돼요? fx라는 놈이 얼마? 6이라는 교점의 좌표와 마이너스 2라는 교점의 좌표를 갖습니다. 누구랑?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랑. 근데 그 6은 접점이다. x-6의 제곱 x 더하기 2 뭐가 되기 위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기 위한 fx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f8은 4, 10 빼기 1, 39가 답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맞아. 자, 뇌 좀 식혀. 빨리 이제 부등식 할 거야. 그럼 이제 부등식의 활용을 빠르게 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별건 없고, 이거. 지난 시간에 별표로 했지, 정훈아. 개념 쓸 때. 오케이. 부등식에서의 활용. 자,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등식 푸는 거 뭐 해봤냐? 다 해봤어요. 2차 부등식 해봤고, 삼각 부등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이런 거 다 해봤단 말이야. 그치? 큰 틀은 변하지 않아, 얘들아.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내가 바라는 거는 fx가 3보다 크다라는 놈의 해를 구해달래. 오케이. 그럼 우린 뭐 찾아야 돼? 3이라는 높이를 찾아야지. 됐죠? 그래서 그 찾아서 뭐 해줘? 3보다 큰 쪽?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을 바라는 거네, 나한테. 됐냐? 그런 다음 뭐 했어? 좌표 잡고 x좌표 찾아서 요 부등식의 해는 뭐다? 알파와 베타 사이 또는 감마보다 크다. 자, 이렇게 썼었다. 기억나죠? 이거는 어떤 함수가 와도 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됐냐? 그래서 특이한 건 딱히 없고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고, 단, 야,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또는 뭐 제한된 범위에서 뭐 fx가 항상 뭐 0보다 뭐 a라고 할까요? a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만족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2차 부등식에서는 원래 어떻게 풀었지?
2차 부등식에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었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한다 하면 넘겨서 판별식 쓰지 않았어 니네? 항상 떠있다? 이런 거? 기억해. 언니 기억나? 됐어? 근데 이제는 판별식을 못 써. 3, 4차 할 거니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범위에서 누구를 찾아? 요 놈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가장 작은 값. 그치?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뭐 하면 돼? 걔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놈들은 당연히 A보다 크겠지. 이렇게 풀 거라고. 됐어? 알아듣고 있니? 반대로 만약에 fx가 항상 b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뭐 찾아? 요 놈의 최대값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그 최대값이 뭐보다?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놈들은 자동적으로 b보다 작거나 같겠지. 됐죠? 그래서 항상 성립이나 뭐 제한된 범위에서 무조건 성립이라는 부등식이 나오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다. 여기까지 오케이? 듣고 있지 얘들아? 요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8번.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는 주어진 좌변에 있는 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자, 은정아, k 넘길까 그대로 놓고 풀까? 오케이, 넘겨서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놓고 풀어? 놓고 풀게요. 뭐냐고? 뭐야 라고 한 것 같은데 방금. 자, 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게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나는 고민하지 말고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알겠죠? 자, 미분해 보시면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면 2랑 마일이라는 근이 같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오. 됐니? 이거는 뭐 니네가 미분해서 그려보면 돼. 알겠죠? 야, 그럼 그 값 어떻게 돼? 다시 미안. 0부터 오른쪽만 볼 거야. 그래프 중에. 알겠죠? 그래서 나는 0 찾아. 한 요 정도에 있겠다. 얘부터 오른쪽 그래프만 볼 거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치? 됐냐? 그럼 뭐 하면 된다고? 가장 작은 값. 2 집어넣으면 얼마? 16에 12 빼면 6, 2면 마이너스 24, k 마이너스 18. 됐어? 따라오고 있니? 틀렸냐? 4다. 미안해. k 마이너스 20. 됐어요? 요게 뭐 하면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됐어? 그래서 1번의 답은 k가 2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29번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보자. 야,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현재 이 미분까지는 스무스하게 하셨어야 된다. 그쵸? 미분을 해보니까 1 넣으면 0 되니까 뭐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될 거야. 됐나요? 야,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얘가 왜 항상 양수일까? 왜 항상 0보다 클까? 판별식을 써보자. 1-a, 4a-4거든? 이게 음수잖아. 왜? a는 양수라고 했어요. 문제 조건에. 이거 무조건 음수야. 그치? 무슨 말이지 그러면? 밑줄 친 놈은 아래로 볼록한 놈인데 x축이랑 안 맞나라는 뜻이야. 항상 양수지. 여기까지 괜찮냐? 야, 그러면 f'의 부호는 요 놈이 결정하는 거야. 양수든 음수든 바뀌는 거. 얘 때문에 바뀐다고. 왜? 나머지는 계속 플러스로 일정하잖아. 이해가? f'의 부호는 x 빼기 1이라는 놈 때문에 결정이 되므로 x 빼기 1은 마에서 뿔로 바뀌죠. 됐냐? 요게 바로
F'X의 부호가 된다고. 이해가요? 즉 fx라는 놈의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야. 약간 이렇게 생긴 개형의 지금 모양이 된 거야. 쉽게 말해서 4차 함수 중에. 언제 증감이 바뀌고 1에서 바뀌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 풀 수가 있다, 문제는. 자,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하게도 1 넣었을 때의 값이겠지. 자, 좌변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될 거고요.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0보다 크겠죠.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됐냐? 자, 얼마? a가 3 이상 또는 마 1 이하. 근데 문제에서 a는 양수라고 했으니 a는 3 이상이라는 네, 답 3번이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합시다. 뭐 이런 상황이죠.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제한되었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자, 근데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분명히. 그쵸?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이항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항할 때도 얘들아, 뭐 나머지 다 좌변으로 넘기고 뭐 상수는 우변, k는 우변 이런 게 아니라 오른쪽에 상수만 남기면 돼.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자, 그렇게 되면 좌변에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수월해요. 이거 5x 제곱으로 묶이고 x 빼기 3 생기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0이라는 중근을 갖고 3이라는 한근을 갖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 이렇게 생겨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 됐냐? 뭐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0부터 3 사이의 그래프가 항상 어떠한 상수보다는 컸으면 좋겠대. 그래서 1 극소값 얼마? 마십. 됐냐? 이 마십이 뭐 하면 돼? 2-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최소값이 2-k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 뭐 잘못 썼냐? 뭐 잘못 썼니? 아, 2다. 땡큐. 미안. 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0이냐? 아, 마이너스 20이 2-k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면 된다고. 넘겨주시면 k라는 놈이 22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 22라고 나오셨을 겁니다. 넘어갔어. 자, 뭐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대신 모든 실수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쵸? 31번도 그냥 바로 해버리자. 자, 그럼 다 이항해서씩 쓰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요거 해달라는 것 같아요, 지금. 됐나? 자, 그럼 왼쪽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왼쪽을 편의상 그냥 y라고 쓰자. 그러면 미분하면 y'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자, 얼마 넣으면 0 되니? 4로 묶고. 이 상태에서 원래는 마일 넣으면 0 되는 거였다. 그치? 그럼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졌겠지. 그럼 x제곱 생길 것 같고요. 마3x, x제곱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x 필요할 것 같고 마3x 되려면 마이너스 2 필요하겠네. 인수분해 이렇게 될 거야. 인수분해는 뭐 본인이 좀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아주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y'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은 3차 함수인데 마일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는 이런 3차 함수네. 그러면 부호가 뿔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그럼 내가 요놈 선 내려서 결국에는 저 y라는 그래프는 감소하다 0돼 다시 감소하고 0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됐죠? 얘가 항상 마이너스 a보다 크다니까 우리 마이너스 a라는 것이 가장 작은 값은 2 넣었을 때의 값이네요. 2 집어넣으면 얼마? 16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24만 남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 이 마이너스 24조차 마이너스 a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진 다 큰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a는 24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됐니? 네. 자, 32번은 1, 2번 다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자.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1번은 그냥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맞죠? 그럼 나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똑같이 풀면 돼. 지금까지랑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네요. 플러스 10x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해달라는 거야. 항상. 됐지? 왼쪽의 그래프 어떻게 돼? 미분해보면 4, 6, 10 맞냐?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네요. 그쵸? 그래서 인수분해가 아마 x 뿔이래 4x 세제곱 4x 제곱 맞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4x 맞지? 뿔10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y 프라임 문제 없을까?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네. 뭐가?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판별식만 써봐도 된다니까. 절반 제곱에서 저거 빼면 음수 나와. 판별식 0 나와. 아, 0보다 작아. 음수 나와. 이거 아래로 블록인데 떠있다. 항상 양수야. 그럼 부호는 누가 결정해? 또 요놈이 결정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나는 x 더하기 1을 그리는 거다. x 더하기 1 그리면 마일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고. 이게 y 프라임의 부호랑 똑같다고. 이해가요? 즉 좌변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고? 감소하다 증가야 그냥. 마이너스 1에서 바뀌는. 됐냐? 그래서 요 놈은 마일 넣으면 얼마? 함수값? 마일 넣으면 얼마? 마 6. 그치? 마일로 들렸어. 똑바로 말해. 그래서 어때야 돼? 요 최소값조차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1번의 답이 뭐다? a가 마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1번의 답입니다. 됐니? 자, 문제는 2번이야. fx-x1보다 미안해.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대. 자,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야 돼. 맞아? 그럼 계산 못한다, 이번엔. 이해가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fx1이 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항상. 모든 값에 대해서. 괜찮을까? 즉, 1번의 상황은 얘들아, 어떤 상황이냐면, 요래도 된다는 뜻이야. 1번은 이런 식이어도 오케이라는 뜻이야. 이게 F고 이게 G라는 뜻이거든. 같은 X값에 대해서 항상 F가 더 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야. 1번은. 근데 2번은 이러면 안 돼. 왜? 얘가 X1이고 얘가 X2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X2가 더 위에 있잖아. X1보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2번에서. 됐냐? 즉 2번이 말하는 건 뭐야?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식이야, 이거. 어떤 상황? F를 내가 막 그렸어. G는 절대 요 놈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뜻인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요게 G고 요게 F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래야만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고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비교해도 항상 F가 더 큰 게 되는 거라고. 됐나요? 이거 중요해. 그래서 F의 최소는 얼만데 얘들아? 저거 그래프 그려면 최소값? 아, 좀 귀찮네. F 어떻게 돼요?
4, 2, 1.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니까 1 넣으면 0 되죠. x 마이너스 1,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됐죠? 그럼 또 이거 0보다 크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겨요. 됐니? 그래서 언제가 f의 최소야? 1 넣었을 때가 f의 최소야. f의 값 마이너스 4. 됐죠? 자, g'x라는 놈은 gx는 쉽네요. g는 바로 그립시다. g라는 놈은 아래로 볼록한 2차,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죠. 됐지? 축 얼마니? 마이너스 4일 때. 그쵸? 그래서 마사 집어넣으면 얼만데? 64에 32를 빼니까 32. A 더하기 32네요. 됐죠? 그래서 F의 최소, G의 최대. 부등식 만들면 넘어가서 A는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얻어집니다. 얘도 잘 좀 정리해주고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라는 도함수 활용 네 번째 논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각에 대한 변화율은 다음 시간에 보고 속도, 가속도까지만 오늘. 얘들아, 미분적분을, 그러니까 결국에 미분이죠. 미분적분을 좀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누구라고?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근데 뉴턴이 조금 더 빨랐다라고 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은 사실 미분적분이 아니라 뭐야? 운동법칙. 물리학자잖아, 물리학자.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속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됐죠? 자, 그러면 물리 1에 대한 내용이면서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몇 차원 운동을 할까? 물리 1에서는 얘들아 몇 차원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1차원 운동만 배워. 1차원. 1차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수직선이 하나만 있다라는 뜻이야. 잘 생각해 봐봐. 수직선이 하나짜리 배웠고 그 다음 니네 뭐 배웠어? 좌표축 2개, X축, Y축. 이게 2차원이야. 그럼 기하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 배워? 그래서 3차원 배우잖아. 좌표축 3개. 됐어? 근데 2차원이 물리 2 내용이야, 참고로. 2차원 운동이 우리는 물원 내용까지만 할 거야. 참고로 속도가 속도 물리를 알아야만 유리하게는 낼 수가 없어, 어차피. 물리 선택자가 유리하게 내는 건 공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너무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걱정은 마시고. 자, 그럼 1차원 운동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게요. 1차원 운동이라는 거는 방향이 몇 개라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을 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오른쪽 방향을 수학에서는 뭘로 표기하기로 했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표기하기로 했지. 이거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워. 그치? 왼쪽 방향이 결국엔 무슨 방향이라고 말해?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야. 됐나? 이 위에서 홍진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앞뒤로 달려가고 있어. 됐어? 이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이 상태 홍진이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위치. 위치가 바로 뭐겠어? 수직선상에서의 좌표야. 됐죠? 수직선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다. 괜찮을까? 됐니? 야, 그럼 그 다음은 속도라는 걸 하잖아, 속도. 속도가 영어로 뭐라고 써? velocity. 그래서 V를 갖다 쓰죠. 속력은 뭐야, 영어로?
스피드지, 스피드. 다 알고 있니? 그래서 속도는 무슨 값이라고 하지? 벡터 값이라고 해요. 뭐가 있으니까. 방향과 그 크기가 있으니까. 속력은 뭐라고 해? 스칼라 값이라고 해. 뭐만 있어? 크기만 있어. 빠르기. 큰일 났다. 지영이 눈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시. 속도는 뭐죠? 그래서 속도는? 속도는 뭐 분의 뭐?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변위라고 쓰면은 이제 물리 내용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말해요. 맞아? 네. 괜찮아? 이게 맞아? 정확하게는 평균 속도야, 얘는. 그렇잖아. 됐어? 물리 좀만 들어가면 눈이 풀리는데? 얘가 평균 속도고 여기에 리미트 붙인 게 순간 속도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리미트를 붙일 거야. 이게 수학적 개념도 매우 시간의 차이를 0으로 보낼 거고. 됐나요? 수학에서 말하는 속도는 바로 이 순간적인 각각의 속도들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지금 최대한 간단히 가려고 지금 축약해서 얘기하고 있어. 결과만 외울 거야. 결론은 얘는 뭐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한 거야, 얘들아. 위치의 식을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돼요. 괜찮을까? 지영이 들었어?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된다고? 미분하면 돼. 그냥 알겠지? 자, 그 다음 가속도는 뭐니 정의가? 가속도. 얘는 시간 변화량, 시간이라고 쓸게 줄여서 그냥 속도의 변화량을 하면 되는 거야. 됐나? 이 시간의 간격을 매우 좁히면 걸린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뭐가 돼? 가속도가 돼. 그 순간순간의 가속도. 그럼 얘도 위에 정의랑 똑같잖아. 그냥 뭐야?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야.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돼요.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냐면 지금 미분 단계에서 위치라는 게 나올 거거든, 얘들아. 위치를 보통 뭐라고 쓰냐면 XT라고 쓸 거야. 됐어? XT라고 쓰는 이유는 T,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변수 표기한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막 여기다가 T에 관한 식을 막 쓰는 거야. T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거니까. 됐니? 얘를 뭐 하면?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도 속도는 VT라고 쓸 거야, 얘들아. 됐니? 근데 이 VT는 뭐랑 똑같다고? 위에 거 미분한 거랑 똑같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 됐냐? 그럼 그게 뭔데? 가속도가 되고, 가속도는 영어로 뭐야? 맨 앞자. A 따라서 AT라고 쓸 거야. AT는 뭐라고? 속도를 미분한 거라고. 한 번 더 T에 관해서. 요거만 알면 돼요. 결론적으로. 일단 개념은.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 조금 더 나오는 거야. 잘 봐봐.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도의 크기를 속력이라고 불러. 오케이? 얘들아, 벡터라는 놈을, 모르는 놈들이 있네. 벡터라는 놈이 있는데, 걔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야. 됐지? 그럼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야? 속도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있는 뿔마 있지,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속도의
부호야.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는 뜻인 거고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누가? 홍진이가. 알겠지? 괜찮을까? 니네가 기억할 게 여기 노란색으로 적힌 것과 속력의 정의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속력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 있다 얘들아. 오케이? 그런 다음 조금 더 추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다 라는 개념. 됐나? 괜찮을까? 오케이.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 가지고만 그냥 문제 풀게. 너무 깊게 안 들어갈게요. 더 들어가고 싶긴 한데. 자, 그럼 문제를 바로 한번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3번. 야, 식을 주어 줄 거야. 겁먹을 필요 없어. 이 식을 직접 구해야 되는 건 물리인 거다. 알겠죠? 그래서 식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거기 처음에 보면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덜린 놈의 높이가 xm다 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 두 줄은 필요가 없어. 그 두 줄을 이용해서 그 x는 이라는 식을 만들어냈다는 소리인 것 뿐이야. 알겠죠? 그 식을 세우는 건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수학자들 일단 식을 만들어 와봐. 내가 계산해 줄게. 알겠어?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위치라고 했잖아. 걔가 xt라는 놈이야. 알겠죠? 얘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5구나. 우리의 입장에서 뭘로 봐? 위치식이 2차 함수야 라고 해석하면 돼. 됐냐? 그냥 2차 함수야. 2차 함수. t에 관한 2차 함수. 그럼 뭐해? 미분해. vt야 그게. 뭐라고? 속도. 미분하는 거야. 미분. 얼마?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 끝이야 이게. 됐어? 야, 한 번 더 미분해. 그거 뭐라고? 가속도라고. AT. 마식. 그럼 이제 물리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웃어야지. 중력 가속도 10. 오케이. 위로 던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냐? 겁먹지 말고 물리 안 하시는 분들도 그냥 미분 2번 하시면 AT까지 구해지는 거다. 위치 미분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해보자. 1번.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물리가 살짝 들어가. 얘들아, 거기 밑줄 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앞으로 이 유형의 문제는 때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올 거야. 알겠지? 걔는 뭐 하는 거야? t값 구하라는 거야. t값. 때라는 건 시간이잖아. 그치? t값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t값 구해서 대입해서 답을 내는 거야. 됐냐? 야,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이면 어느 상황일까? 최고 높이 도달. 지영아, 내가 공을 위로 쫙 던졌거든? 얘가 제일 꼭대기에 도착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은? 내려오지. 자, 올라가다가 내려오지. 그럼 그 사이에 무조건 한 번은 뭐 해? 정지해. 연속 운동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정지했다가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즉, 최고 높이 도달은 뭘 의미한다? 속도가 0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정지야. 딱 그 순간. 됐죠? 그럼 VT라는 식 알잖아. 얘 0 되려면 지영아 T 얼마? T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야. 됐어? 그때 뭐 구하래? 높이 구하래. 걸린 시간과 걸린 시간 구했네. T는 2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때의 높이니까 뭐 해주면 돼? 그때 위치식 갖고 오면 돼. 즉 뭐 구하라는 거야? X2 구하라는 거야. X2. T가 2일 때의 높이. 됐죠?
그래서 2 집어넣으면 얼마? 얼마? 45. 좋아. 그래서 45m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언제? 2초 단위를 쓰자면 초겠죠. 세크로 나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자, 그럼 2번은 어때요? 2번은 어떤 순간이래? 거기 순간이란 단어 나왔는데 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밑줄 쳐놓으시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은빈아, 그럼 얘는 어떤 t값을 준 거지? 뭘로 t값 구하라는 거지? 위치가 0 되는 순간이야. 저거 높이라고 문제 나와 있을 거니까. 알겠죠? 자, 높이가 0 되는 순간이면 저거 능령하면 t값 뭐뭐 나와? 뭐뭐 나오니 얘들아 t값? 5랑 마일 나온다. 타임머신 아니야. 음수시간 따지지 않아. 됐죠? 그래서 t가 5일 때를 바랬던 거고 그때의 속도니까 v5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죠? 5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0m/s.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자, 3번. 원래 움직인 거리 같은 경우는 적분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어차피 우리는 적분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근데 얘는 단순해요. 얘들아 생각해. 연직 위로 던졌으면 얘들아 공이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지 않겠냐? 됐니? 그럼 당연히 1번에서 뭐라고 했어? 몇 미터까지 올라갔대? 최고 높이 45m까지 올라갔대. 그럼 당연히 내려올 때도 몇 미터 내려와? 아니 45m 내려오겠지. 그럼 총 몇 미터 움직였어? 뭐야? 아, 미안해. 처음에 45m를 올라가면 안 되지. 어디서 던졌어? 네, 미안해요. 자, 25m. 처음 25m 높이에서 던졌어. 근데 내가 올라간 높이가 45m가 되려면 20m 올라간 거지, 처음에. 됐나요? 그 다음에 얼만큼 떨어졌다고? 45m만큼 떨어졌다고.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65m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야, 3, 4, 3, 5 둘 다 해보자. 과연 이해를 했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네. 자, 일단 3, 4번 봅시다. 자, 1번. 야, 거기 1번 문제 뭐 보기 전에 위치식 나와 있으면 얘들아 그냥 겁먹지 말고 그냥 미분미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V를 구해. 속도 3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5 가속도 6t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모르겠으면 일단 써놓고 생각. 자, 1번에서 말하는 게 뭐래? 마지막으로 원점 지날 때. 자, 원점 지난다라는 말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원점은 수직선 상에서의 원점이다. 됐냐? 즉 위치가 0 되는 순간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5t가 0일 때를 말하는 거라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t의 값이 0, 1, 5 나올 거라고. 됐냐? 마지막이니까 가장 나중 값 구해달라는 거지. 그때 뭐 구하래? 속도를 구하래? V5 구하래 얘들아. V5 얼마? 5 집어넣으면 20 나와요. 오케이. 자, 2번은 뭐 구해달라고 했어? 2번 최대 속력이다. 얘들아, 속력이라는 말은 뭐라고?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라고. 속도에다가. 요게 속력이야. 알겠어? 얘 어떻게 생겼는데? 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안 만나냐 홍진아?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야 양수야? 그냥 원래. 얼마라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X좌표? 그거 대입하면. 그렇지.
자, 요 안에 있는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야. 원래. 여기가 꼭지점이 얼마? 2, t가 2일 때 원래 얼마였어, 속도? 마이너스 7? 믿어도 돼? 자, 그러면 t축이라는 놈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그럼 내가 뒤집어 올리면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속력 그래프야, 속력 그래프. 자, 0이라는 놈을 찾아야 되더라. 0 넣으면 원래 5 나오는 거였거든. 한 요 정도에 있었을 것 같아. 0이면 5. 그럼 좌우 대칭에 의해서 얼마? 여기도 4. 괜찮을까? 자, 3 넣으면 얼마냐? 3 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와? 오케이. 그럼 3 넣으면 4래. 요 정도의 3이 있을 거야. 됐니? 그럼 그래프는 0부터 5까지만 보는 거, 3까지만 보는 거였잖아. 요만큼. 됐어? 언제가 최대야? 7일 때가 최대의 속력이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도 또 결국엔 그래프 잘 그려서 최대값 찾는 문제였다. 됐니? 자, 그 다음 35번도 하라고 했죠. 35번을 볼게요.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나와 있고, 근데 위치가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면 얘들아 그냥 각각 따로 세로줄로 쓰세요. 우리 점 P라는 놈과 점 Q라는 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요 놈의 위치를 그냥 XP라고 쓸게. XP는 어떻게 된대?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1에. 그럼 요 놈의 속도도 VP라고 쓰자. 미분 T제곱 더하기 4. 뭐 가속도는 구할 필요 없겠다. 오케이. 자, 점 Q의 위치는 XQ라고 쓸게. 2T제곱 마이너스 10. 미분하시면 VQ는 4T.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래서 우선 속도가 같을 때야. 속도가 같을 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겠지. T 얼마? 네. 오케이. T가 2일 때. 뭐 구해달래? 위치 차이. 얘들아, 이거 다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얘는? 위치라는 건 어디 위에서의 좌표라고? 수직선에서의 좌표야. 여기 어딘가 한 놈의 좌표가 XP인 거고, 한 놈의 좌표가 XQ인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얘기야. 요 길이 얼마야? 어떻게 구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야 돼. 근데 누가 큰지 몰라. 이렇게 식으로만 있으면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면 무조건 절대값 씌워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즉 내가 구할 거는 뭐야?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언제? T가 2일 때 거리 구해달래. 요거 하라는 소리예요. 됐어? 그래서 이 집어넣고 이 집어넣어서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라는 소리야. 알겠죠? 얼마 나와요? 12 나옵니다. 그게 누구래? B 값이고 얘가 A래. 더하면 답은 얼마? 14가 됩니다. 좋습니다. 16까지만 하자. 아닌가? 15까지만 하자. 갑시다. 저 제동거리랑 이런 것을 일부러 숙제 안 냈으니까. 고생했어요.